그럼 국민의당 원내정치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철 대표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제58차 원내정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철 대표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통계청의 1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이 9.2%를 기록했습니다.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라고 합니다. 전체 실업률도 3.2%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고 체감 실업률은 21.4%로 2015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최강 한파를 넘어서는 채용 한파 앞에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청년 실업률 증가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공시생 증가의 역설이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무섭게 현실화되고 있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양적 완화 성공에 힘입어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늘고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도 자연스레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7개월 동안 이렇다 할 혁신성장 방안은 내놓지도 못한 채 거꾸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부담만 지우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이미 채용된 인원마저 감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일자리 정부를 외치면서 정작 필요한 민간 일자리 대신 일자리위원회 내의 일자리 몇 개 만들고 국민 혈세로 공무원 일자리만 늘렸을 뿐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일자리 쌍끌이법인 규제분존 특별법을 처리하고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도 독소 조항을 걷어낸 후 통과시켜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성장 기반,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정책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 의결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면서 결국 또 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연내 처리를 기대하신 국민들과 5.18 유가족 및 5월 단체 여러분께 신망을 끼쳐 송구스럽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신망이 크지만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차기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국방위 법안심사 수호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대선적인 동의가 있었고 특별법의 내용과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점까지 밝혔습니다. 또한 원내대표 간 협의에서 특별법의 의의와 법 제정의 필요성 그리고 법안 처리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37년간 미완의 5.18 진상규명을 완수하는 일은 이제 여야, 정파, 지역, 이념을 떠난 시대적 과제입니다. 5월의 상처는 광주를 넘어 이 시대 우리 모두의 상흔입니다. 그런 점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 된다면 내년 차기 임시국회에서 제정이 된다면 20대 국회가 이뤄낸 역사적 성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 공청회를 열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 당 차원에서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가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의 대학생들의 1년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재난을 당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각도로 지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세금 쓰기는 분명한 기준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대학 등록금은 사립대의 경우는 연간 1,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어서 지진 피해 가정 중 대학생이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간의 형평이 심하게 어긋납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하여 재수를 하는 학생은 왜 차별받아야 합니까? 지난해 경주 지진 피해자들의 불만과 항의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한 번 시작한 지원은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홍수나 가뭄 등 각종 재난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같은 요구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선례가 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제도를 추진해야 합니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정부는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고 세금으로 최저임금을 채워주고 세금으로 등록금을 대주겠다는 등 매사를 국민의 혈세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세금은 화수분이 아닙니다.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합니다. 북한 문제 관련해서 요즘에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조건 만남이 아닌 무조건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긍정평가하고 환영합니다. 북한이 이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서 대화의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요즘 한반도 상황, 미국과 중국 이런 상황을 보면 서로 착각과 오해 이런 것이 오판으로 이어져서 발발했던 제1차 대전이 자꾸 떠오릅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난민 대책을 논의했다. 또 미군은 유사시에 휴전선을 넘더라도 꼭 한국에 복귀하겠다고 중국에 약속했다. 도대체 우리 몰래 뭔가 이루어지고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부의 또 최우선의 국정 과제는 안보입니다.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타조처럼 머리를 모래밭에 박고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위기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반도 운전대론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는지조차도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안보, 외교 행보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광주민주화운동 특별법이 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분명하게 요청합니다. 내부 내용에 대해서 쟁점이 없으면 이유 없이 통과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영광입니다. 이거는 누구를 혼내주고 무슨 처벌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갈등을 키우자는 것도 아닙니다. 새롭게 제시된 증언과 밝혀지는 증거들을 샅샅이 조사해서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자 함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확실한 명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 이 공청회를 필미를 해서 지연시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아픔, 이대의 아픔을 조속히 치유하기 위한 특별법 처리에 확실하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 이틀째 맞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이 진행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발표에 의하면 사드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공동성명도 공동 기자회견도 없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국빈 방문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중국의 사드 무역보복으로 인한 우리의 피해가 도대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냥 줄 잡아서 30조라는데 이거는 대충 잡은 겁니다. 대충. 이거보다 훨씬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삼불 협상에 대해서 양국의 인식은 극명하게 또 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삼불에 대한 입장 표명만 했을 뿐이라는데 반해서 지난 9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삼불 협상과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합의했다며 은근히 사드 철수를 주장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애매한 입장으로 인해 결국 얻은 것은 경제보복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뿐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은 셈이 들고 말았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양국 갈등은 그냥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무역보복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불씨를 완전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보에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국가 안보의 핵심 이익을 양보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드 문제의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무기를 사오든 미국이 배치를 하든 계속해서 한 건 한 건 전부 다 경제보복이 이어질 것이고 중국에 끌려다닐 것입니다. 이 안보의 핵심 이익의 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문제입니다. 사드를 포함한 삼불 협상 입장에 대해 이는 우리의 군사주권이 분명하고 당당하게 밝히는 그러한 것은 국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핵심 책무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늘 오후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유감 표명과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 표명을 주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실수했으니 괜찮다는 교육부의 허술한 로스쿨 입시 전형 관리 실태 점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2016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조사에서도 자기소개서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일부 대학은 지원자 자신의 이름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해서 지원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리지 않은 채 그대로 전형 과정에 활용을 했습니다. 물론 해당 학생 4명은 전원 합격했습니다. 또 2개 대학에서는 제출 서류에서 보호자인 부모의 이름과 직업을 지우지 않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육부는 이것을 단순 실수로 보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실수가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수로 넘기기에는 개인정보가 당락 여부를 결정했을지도 모릅니다. 탈락 학생 입장에서는 충분히 전형 과정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교육부 역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학생과 심사위원 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조사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향후 학생 이름이나 출신 학교명을 기재할 경우 학생을 감점 조치하겠다고 하면서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준비생과 학부모들이 이러한 사실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실지 의문입니다.
교육부는 지침을 갱신해 입시 부정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만 합니다. 하지만 당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임에도 관련 세부 지침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일선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때 드러난 문제점만 덮으려는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마친 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법학 전문대학원이 유력자 자녀의 출세 경로라는 오명을 벗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차라리 중국에 조공하라. 중국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말만 국빈 방문이지 국가 유교 실력이 전혀 없는 아련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팩트폭력이라는 말이 유행인데 왜 이번 방문이 안 하느니 못한 건지 조목조목 팩트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산불 구력외국, 미 미사일 방어체제 불참, 사드 추가 도입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도 칠불 맹탕 예고입니다. 첫째는 양국 정상 공동성명이 없습니다. 둘째는 이보다 급이 낮은 공동 언론 발표문마저 없습니다. 셋째, 공동 기자회견이 없습니다. 넷째, 리거창 총리와 오찬 일정이 거부당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망신의 겁니다. 다섯째, 시진핑 주석은 어제 베이징을 비워버렸습니다. 여섯째, 방중에 앞서 중국 대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대놓고 무시당했습니다. 일곱 번째, 그마저도 자기들 입맛대로 편집을 당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길들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중국이 우리를 과거 한때처럼 업신 여기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입도 뻥긋도 못하고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외교적 수모를 당하는 것이고 내용면으로는 정상회담의 가치를 없는 방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국빈 방문은 손님의 빈자를 써서 나라의 귀한 손님을 뜻이 국빈이 아닌 구차할 빈자를 써서 우리나라를 구차하게 만드는 방문일 뿐입니다. 심지어 중국 CCTV는 한국 초심 잃지 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라 이런 등 흉계를 하고 있고 북핵 문제 해결을 촉구한 데 대해서도 문 앞에 불이 나면 그냥 있을 수만 없다 하면서 조중 동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모르지만 앞으로라도 제발 말로만 당당한 외교, 실적 외교라고 과대 포장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실리적 국익을 챙길 수 있는 주권국으로서 당당한 외교를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는 농민, 축산, 수산, 해양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인데 다른 부분에서는 복지에 신경을 쓰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사회적 약자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농축, 특히 고령농의 입장에서 보면 2인 최저 생계비 기준이 1년 1,200만 원인데 1년 순수입이 5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1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농민들의 숫자가 약 20%가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수소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FTA 결과 우리 농축수산민들은 해마다 7조 원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득 공유제 상생기금이 법안을 통과했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해마다 1,000억씩 10년에 걸쳐 1조의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보는 농민들에게 수혜 혜택을 주자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인데 전혀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에서 5일 입법 예고하기로 한 농축산물 선물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것, 늦게나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김영란법 발효 이후에 우리 화훼농가, 축산농가 반토막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의 권익위라 하는 것은 국민을 함께 잘 살 수 있는, 국민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해결하고 주도적으로 바르게 이끌어가야 하는 기관이 국민권익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국민권익위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이러한 조치는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다. 또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 소외받고 사회적 약자로 취급받는 우리 농어민들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킨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마법 같은 정책은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 작가가 주장한 유유교실을 활용하나로 보육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부터 앞장서서 법 통과를 위해 나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안전, 권한 갈등 등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보육 문제는 갑자기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정 협의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는 성장하고 경제는 커졌으나 아이 키우는 것은 더 어려운 현실에서 정치가 갈등이 아닌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출생아가 40만 명도 안 되어 최저 기록을 경신할 것입니다. 당면한 최고 문제인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혜를 모으기 위해 여야와 정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여야적 민간을 포함하는 범사회적 TF 발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벌의 순환출자 해소는 재벌개혁의 핵심 의제이고 지난 정부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였고 기존 순환출자도 강화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8월 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에 의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기존 순환출자가 강화되어 삼성 SDI가 매각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로비와 청와대의 압력으로 공정위가 매각 주식수를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축소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또 공정위의 순환출자 해소 명령 등의 삼성의 로비와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이 드러났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언론에 의하면 공정위가 삼성 SDI가 매각할 삼성물산 주식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삼성은 비정상적인 합병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었고 공정위는 로비와 압력에 굴복하여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공정위는 빠르고 올바른 재결정으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로비와 부당함이 확인된 이상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도 이루어져 공정위가 경제검찰로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공개 발언하실 의원님이 없으십니다. 예, 이상으로 공개회를 마치고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